스티뮬레이팅 호르몬은 피부 색소뿐만 아니라 폐각 내의 면역 활동도 지원한다. 황제내경에 피모는 폐가 죽어난다. 의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표현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고인들은 당시 본 것을 그렇게밖에 설명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날 보니까 모던한 표현으로 확인해 보니 알파 멜라노사이트 스티뮬레이팅 호르몬은 폐에서 만든다. 그리고 강력한 면역력을 발휘하는 물질이다. 신경 펩타이드 호르몬이다. 고로 폐는 피모를 주관한다라는 말은 옳았습니다. 의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답이 다 나왔잖아. 폐에서 생성하기도 하는 알파 멜라노사이트 스티뮬레이팅 호르몬이 부족하면 멜라닌 색소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겠구나 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겠죠. 상약 알파 MSH의 생산과 기능적 역할은 알레르기 기도염증의 G 모델에서 조사되었습니다. 기관지 폐포 세척액에서, 즉 점막에서 알파 MSH 생산이 검출되었습니다. 중략. 이 연구는 알레르기 기도염증에서 신경 면역 기능을 연결하는 알파 MSH의 새로운 기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황제내교에서는 거금 4,000년 전에, 거금 3, 4,000년 전에 이미 이러한 작용이 있음을 알고 암호로, 상징적인 표현으로 폐는 피모를 주관한다 라고 한 거예요. 특히 수태음습 폐금경의 태음습은 피모를 주관한다. 또 다른 논문. 알파 멜라닌 색소 자극 호르몬은 신장 허혈 재관류 후 폐 손상을 억제합니다. 네, 우리 몸의 생명력의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 레닌, 엔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과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레닌, 엔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 거기에서 폐금경은 에이스라는 물질로 체계 항상성 유지하는 아주 큰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알파 멜라닌 세포 자극 호르몬은 신장 허혈 재관류 후 폐 손상을 억제한다라는 이 논문에는 급성 신부전과 폐렴이 합병된 경우 사망률이 매우 높습니다. 동물에서 충격이나 내장 또는 신장 허혈 후에 폐 손상이 발생합니다. 알파 멜라닌 세포, 즉 알파 멜라노사이트 스티뮬레이팅 호르몬은 염증성 아포프토시스성 세포 독성 경로를 억제하는 항염증성 사이토카인이며 급성 신부전에 관여합니다. 우리는 알파 MSH가 신장 국소 허혈 후 급성 폐 손상을 억제하는지 및 알파 MSH 작용의 초기 기전을 결정하고자 하는지를 조사하고자 하였습니다. 해서 조사해 보니 폐에서 생성되기도 하는 알파 멜라노사이트 스티뮬레이팅 호르몬은 주로 많은 양이 폐에서 생성되는데 그것으로 동의학에서 말한 피모를 주관하며 호흡기 면역을 주관한다. 또 다른 논문. 멜라닌 세포의 멜라닌 생성 및 항산화 방어 시스템에 미치는 니코틴의 영향에서 우리 몸이 늙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몸이 산화되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서 담배가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논문인데 그 논문 속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멜라닌은 멜라닌 세포의 내부에서 생산되는 천연 중합체 알료로 특수막 결합세포 소기관인 멜라노점입니다. 그것은 눈, 머리카락, 뇌, 심장, 폐, 간, 림프구 및 뇌와 같은 다른 기관 및 구조뿐만 아니라 피부에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멜라닌이라는 그 색소는 피부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눈,
머리카락, 귓속, 심장, 폐, 간, 림프구 및 뇌와 같은 다른 기관들에서도 발견되는, 피부에서도 발견되는 그러한 색소들인데, 이 색소들을 생산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있으니 알파 멜라노사이트 스티뮬레이팅 호르몬이라 한다. 그런데 그것은 폐에서 많은 양이 생산된다. 고로 피모는 폐가 주관한다고 한 동의학의 이론은 옳았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백반증은 피부 멜라닌 색소 부족증이다. 멜라닌 색소는 알파 멜라노사이트 호르몬에 의해 생성된다. 알파 멜라노사이트 스티뮬레이팅 호르몬은 폐, 그리고 간, 비장, 심장에서 생성되어 호흡기와 피부 면역력을 담당한다. 체액성, 세포성 면역으로. 백반증은 면역 질환이다. 산화 스트레스, 갑상선 질환, 유전적 요인들도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면역 질환이다. 면역력과 관계가 있다. 폐경 내에서 또는 간, 비장, 심장 등등에서 알파 멜라노사이트 스티뮬레이팅 호르몬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러면 피부에 백반증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체액성, 세포성 면역이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고로 폐정격증은 옳았습니다. 폐정격증의 백반증, 그 확실한 근거를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주신 최태식님, 그런데요, 하나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백반증은 두 가지 케이스란 말이에요. 면역력과 관련해서 멜라노사이트 스티뮬레이팅 호르몬 생성이 부족할 때도 생기는데, 그것이 정상적으로 생성이 되어도 백반증이 걸릴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알파 멜라노사이트 스티뮬레이팅 호르몬 항체, 즉 그것을 적으로 알고 공격하는 자가면역 기전이 발생하기도 한대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멜라노사이트 스티뮬레이팅 호르몬이 생산이 돼도 그것을 거부하는 우리 몸의 자가면역 질환이 발생하면, 그러면 그 호르몬은 멜라닌 색소를 정상적으로 조성하지 못해요. 조성이 안 돼요. 그게 또 다른 중요한 백반증의 원인이에요. 보실까요? 비틸리고의 자가면역 측면. 비틸리고, 즉 백반증은 피부 표피에서 멜라노사이트의 손실을 특징으로 디피그멘팅 장애입니다. 조건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자가면역 병인학이 제안되었고, 여러 가지 관찰이 이 이론을 뒷받침합니다. 이 내용은 이 검토에서 토론 주제가 될 것입니다 해서 구글 번역기 돌리니까 내용이 약간 이상하죠? 간단히 말해 이 질환은 종종 자가면역 갑상선염 및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과 같은 자가면역 기원을 갖는 다른 질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멜라닌 세포 항원에 반응하는 순환하는 항체와 T 림프구는 건강한 개체와 비교할 때 상당한 비율의 비틸리고 환자의 혈청에 존재합니다. 상태를 치료하는 데 합리적으로 효과적인 면역 억제 요법이 제한됩니다. 서의학에서는 자가면역이 원인인 경우에는 이 요법밖에 없다. 면역 억제제를 써야 된다. 주로 제일 쉽게 처방되는 게 호르몬제입니다. 호르몬제. 부신피질 호르몬제.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떤 요법을 써야 되겠어요? 보세요. 고려해야 될 게 있잖아요. 즉
알파 멜라노사이트 스티뮬레이팅 호르몬 항체라는 게 있어서 그것이 멜라닌 세포에 발견되면 백반증이 생긴다. 그리고 세포성 체액성 면역이 현저히 떨어져서 호흡기 질환도 걸린다. 아토피도 생겨요. 그러니까 백반증 환자나 아토피 환자나 비슷한 병의 기전을 갖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자가면역증을 겸하고 있을 땐 3, 4부님이 하신 말씀, 만져봐. 경부에, 애과에, 사타구니에 림프절이 부어있으면 자가면역증이 거의 확실한 거예요. 거의. 또는 면역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거나, 즉 알파 멜라노사이트 스티뮬레이팅 호르몬이 생산력이 저하되어 있거나. 그러니까 초심자는 우선 가벼운 병에만 손대세요. 가족의 가벼운 병, 소화불량, 두통, 요통 뭐 이런 거 가벼운 것만. 백반증 어려운 병이에요. 이거 요길의 이태호 선생은 2, 3개월 만에 치료된다고 했는데 2, 3년 걸려요. 삼도인 친구 요길에 보면 아토피와 같은 증은 삼도인이 2, 3년 치료했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인내심을 갖고 케어해야 돼요. 자, 결론 말씀드립니다. 결론. 최태식님 잘 봐주세요. 선생님께서 질문하신대요. 백반증은 어디에다가 침 붙여야 되느냐, 즉 어디에다가 자석 붙여야 되느냐. 이러한 지식을 근거로 최 선생님은 그 백반증 환자가 여러 명 있다 그랬는데 그 백반증 환자가 자가면역증에 의해서 생긴 것인가, 아니면 알파 멜라노사이트 스티뮬레이팅 호르몬이 현저히 생산력이 떨어져서 생긴 것인가, 아니면 가족력에 의한 것인가, 그리고 갑상선 기능과도 관련이 있는 병인가, 갑상선염과도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요법이 달라져요. 일단 어떠한 요법을 기본적으로 쓰냐면, 잘 봐주세요. 폐정격을 써야 될 경우는 알파 멜라노사이트 스티뮬레이팅 호르몬 생성, 그것이 현저히 떨어져서 생긴 증이다 할 때는 폐정격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멜라닌 세포가 증폭 생산돼요. 또 하나는 대장 정격을 써야 될 증인가, 즉 삼도인 침구 요길에 요통문에서 3, 4번님이 림프암에 대장 정격을 적용하라 하신 것. 림프암 역시 자가면역증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가면역증이다, 이하의 핵을 만져보니까 우둘두둘하다, 연주가 만져진다, 그러면 대장 정격을 써야 돼요. 네, 그러면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알파 멜라노사이트 스티뮬레이팅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체액성 면역도 떨어져요. 호흡기 질환에 자주 노출이 돼요. 그래서 폐정격을 놓으면 호흡기 질환도 개선되면서 백반증도 서서히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자가면역 상태에 여기 알파 멜라노사이트 스티뮬레이팅 호르몬에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항체가 골기해서 그것이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가면역 기전이 동시에 발현될 때, 그때는 폐정격과 대장정격을 동시에 놓는 거예요. 만져봐서 림프절이 부어있으면 무조건 대장정격을 기본으로 놓고 폐정격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폐정격 양쪽에 다 놓으시고 대장정격 양쪽에 다 놓으세요. 그러면 갑상선 질환과 관련된 것은, 그것은 아토피성 피부염 토론할 때 보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태승님이 당장에 적용할 수 있는 요법은, 잘 모르겠거든 폐정격과 대장정격을 동시에 쓴다. 얼마 동안? 적어도 2, 3년 동안. 최태승님 잘 들어주세요. 주위에 몇 명이 있다 그랬죠? 아니 2, 3년 동안 그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최태승님이 자석 붙여주실래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삼침법 기초규제인 삼침자요법을 갖고 있어야 돼요. 최태식 님도 반드시 그게 있어야 되고, 없으면서, 책도 없으면서 남을 도와준다는 것은 아주 무모한 행동이에요. 최태식 님 자신도 기초규제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몇 명들도 그 책이 있어야 돼요. 스스로 붙여야 되잖아요. 1권에 경역도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자가 치료하는 과정에서 변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때마다 또 요법을 보충하거나 빼거나 해야 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방송 구독 신청 누르고 계속 보시라고 하시고, 최태식 님과 그 백반증 환자들 모두 기초교재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교재에 나오는 대로 하시면 돼요. 어떤 분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허리 아플 때, 척추 디스크, 협자증 이럴 때 그거 치료하는 요법도 있습니까? 네, 삼침자요법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두통에, 50견에, 네, 다 설명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그냥 자성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저에게 질문 주시면 이 방송 보시고 계시죠? 예.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공부하기가 어려워. 왜 그러세요? 우리 통화해봤지만 저하고 나이 몇 살 차이도 안 나더만. 아직 70도 안 된 분이 뭐가 늙었어요. 70도 안 된 분이. 최소한 기본적인 상식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삼침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 기초 상식. 그래서 책이 필요한 거예요. 책도 없으면서 뭘 가지고 치료할래요? 우리 방송에서 설명드리는 거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지만, 자, 대장정격 붙이세요 하면 양계 양곡 S극 붙이고요. 족삼리와 곡지는 N극 붙여야 돼요. 그럼 전화로 양계 양곡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면 제가 일일이 그거 어떻게 대답해드려요? 보이지도 않는 상태에서, 서로 보지도 않고 있는 상태에서 영상통화를 하면 뭐라도. 이제 이어서 여러 해 동안 성인 아토피로 고생하고 계신 분의 질문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역시 세포성 면역 그리고 체액성 면역과 관계가 있어요. 족태음수 피토경, 수태음수 폐금경과 관련이 있어요. 건선도 마찬가지고, 건선도. 자, 그러면 구독자 1000명 돌파 기념으로 마련해드린 특집, 일단 여기서 끊고 이어서 아토피성 피부염 같이 토론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자 1000명을 돌파하게 해주신 유튜브 방송 시청자님들, 그리고 나는 침쟁이다 팟캐스트 구독자님들께도 크게 감사드리면서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